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09화입니다. 109화이고 이제 어느덧 7월이 이제 정말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날씨가 됐고요. 아무튼 여름에 또 여러분들 또 재미난 영화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극장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에어컨 바람도 쐬시면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백부화는요. 처음 오시는 분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YCU를 시작할 때의 기조가 뭐 이제 제가 닉 퓨리처럼 포지션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슈퍼히어로처럼 얘기를 나누면서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뭐 컨셉은 컨셉이었고 컨셉질이었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또 그런 것들 취향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30분 30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9회는요. 저보다는 방구석 미스님 지인이셨어요. 네, 방구석 미스님 지인이셔가지고 강력하게 또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뭔가 뜬금없죠? 되게 뜬금없이 소개를 하시네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인사를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사랑해서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배우이자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광고 PD가 되어버린 또 개인 사업자인 PD이기도 합니다. 홍서연이라고 합니다. 와, 일이 많으시네요. 말씀드리지 못한 두 가지의 일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네, 뽀잡입니다. 뽀잡. 포잡러. 와, 저희 방송에서는 거의 엔잡러는 이렇게 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우, 진짜요? 네. 이렇게 일이 많은지 한 곳에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뭐 기운이 있나 봐요. 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엔잡러가 트렌드이긴 한데 제가 제 아는 주변 분도 엔잡으로 사실 근데 그분은 이제 글 쓰는 걸로 엔잡이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배우부터 시작해서 PD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홍서연님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질문이 뭐 매번 다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은 질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제가 좀 변주로 몇 개를 좀 추가하면서 이야기를 좀 덧붙여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챕터 1은요.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극장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여기는 받으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달에 평균 몇 편의 영화를 보시나요? 제가 이걸 수치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좀 봐봤어요. 2달에 한 편 보더라고요. 아니,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일단 영화값이 너무 비싸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안 하며 빨리 내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OTT나 이제 네이버 시리즈원 구입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아마 독립영화 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뭐 새벽 시간대, 밤 맞아. 시간대, 아니면 아침 시간대 이런 식으로 틀다 보니까 안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영화 극장에서 보셨나요? 극장에서 라이스 보이 슬립스 봤거든요. 라이스 보이 슬립스. 와, 최근에 봤던 극장 영화 중에 거의 탑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뭐랄까 일단 색감 그 영화가 주는 색감과 구도가 되게 신선하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클로즈업돼서 감정과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얼굴에 표현되는 그 순간 이런 구도들이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이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찍은 그 부분들을 보면 할머니가 되게 막 츤데레처럼 나온다거나 뭐 이런 캐릭터 설정이 감독이 되게 많은 관찰과 연구를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이 영화를 밤 11시에 그 목동 메가박스 이번에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설마 같은 같은 시간 아닌지. 아무튼간에 거기 이제 더부티크 아무튼 처음 왜냐면 더부티크를 거의 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비싸잖아 솔직히. 너무 비싸요. 거긴 좀 비싸니까 갈 일이 없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딱 그 시간 돼가지고 갔었는데
저도 거의 3-4명? 거의 단과는 아닌데 한 3-4명이서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구도도 그 이제 카메라 이제 뭐랄까요? 화면 비율이죠. 화면 비율이 사실은 요즘 영화에서는 거의 잘 안 쓰는 화면 비율이긴 하잖아요. 맞아. 4대3 거의 비율인가 4대3 그쵸? 비율이니까 그런 비율을 사용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그런 감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투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 결국은 이제 남자 감독이다 보니까 이 아이 시선으로서 좀 더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가 겪었던 실제로 이러한 일이 본인 사실 이러한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시선을 사실은 이게 좀 많이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음. 배우를 좀 연기를 하시니까 네. 이 어머니를 맡은 소영 같은 경우, 음. 소영 이제 캐릭터 경우 이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보시면서 들었을까 해서요.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저도 30 대니까 제가 음, 30 대로서 그런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음, 내가 엄마가 아니라면 내가 엄마였던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음, 그 감정이나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을까 음, 이렇게 다가가 본다면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겠죠. 음, 어머니들과 이 소영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아픔, 삶과 가까이 닿아 있는 어머니들을 음,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구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배우 최승윤 씨랑 이번에 감독님이랑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진짜요? 네네네. 아 네, 이거 모르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이 감독님이랑 이제 결혼하신다고 그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앤서니 신 실제로 감독. 네네.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남자친구로 네 나오잖아요. 남자친구 나왔어요. 어머나. 아무튼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내한할 때 거의 이제 쉽게 말하면 축의금 걷는다 이런 식으로 영화 관람료가 거의 축의금이 되어버린 드려야지, 드려야지. 그런 그런 이제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일부분 기여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요즘 이제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뭐 미나리도 그렇고 맞아요. 저스틴 정 감독 같은 경우는 푸른 노스도 연출했고 최근에 참고로 엘리멘탈도 한국계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서사가 들어가거든요. 딸이 거의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계 이민자인데 음. 이제 쉽게 말하면 백인계 음. 남성이랑 사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이제 비유죠 사실은 네. 그런 건데 최근에 이런 감독들이 큰 방향을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이 영화는 이제 캐나다 영화니까 음.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한 캐나다인도 아닌 그런 한국계 캐나다인이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음. 모모계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굳이 뭐 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의 뭐 여러 문화권의 이제 국가 이민자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모 개 사람으로서 비슷한 투쟁과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음. 그런 영화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이게 이런 영화들이 음. 이제 의뢰 이제 이런 주제를 담고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산소를 가가지고 하는 그쵸. 그 씬이 상당히 좋았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자연 풍광을 보여주잖아요. 원래 네. 그거는 해가 넘어가는 장면이라고 했나? 그 장면도 그렇고 그런 뭔가 한국적인 맞아요. 풍경에서만 느껴지. 아마 캐나다의 풍경이랑은 자연 풍경이랑은 매우 다를 거예요. 캐나다랑 그 로키 산맥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뭐 만년설 비슷하게 눈도 있고 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산 이렇게 되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풍경 자체가 다를 것 같아서 아무튼 나이스 보이 슬립스는 정말 저도 좋았던 영화 같아요. 이 감독님의 그런 인생도 그렇고 아마 감독님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머니에 대한 한사도 있으니까 음. 다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현재 구독 중인 OTT는 뭐가 있나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티빙, TV.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원으로 최근에 되게 많이 돈 쓴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없는 영화들은 이제 구매를 이제 하시는 네. 제가 주로 약간 독립 영화나 음, 인디 영화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극장에서 못 보니까 예, 극장에서 못 보고
구입 티빙이나 넷플릭스에도 이제 안 올라온 것들 음. 그런 것들은 그냥 1,000원, 2,000원에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뭐 독립 영화 뭐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최근에는 뭐. 한 일주일 전에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아, 드디어 이게 저희 YCU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네. 작년 한국 독립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가 최고다. 진짜. 넘버 원이다.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인디 영화관이나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작년 영화제에서 히트를 쳤을 때 그렇죠.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하면은 이제 볼 시간대가 없고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제 그 당시엔 또 안 올라와 있었고 시간대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못 보다가 이제야 뒷북으로 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방구석 미스님이랑 어떻게 봤지? 월요일 날 밤에 9시쯤인가? 그때 신촌 아트레온에서 아트레온. 네, 그나마 거기는 있더라고요. 거기 많이 해주죠 그나마. 그나마 거기 가가지고 봤었는데 음. 사실은 방구석 미스님은 그렇게 썩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고통스러웠었나 봐 이런 작품을 아. 보면서 많이 좀 괴롭고 맞아.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좋았고. 저는 이걸 보기 전에 이 감독님이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했던 걸 봤거든요. 영혼의 노숙자에서. 네네. 그 인터뷰를 먼저 듣고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의 비하인드나 여기 녹아 있는 것들, 감독님이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했고 어떤 삶에서 이 부분을 따왔는지를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또 구입의 장점이 뭡니까?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계속 볼 수 있죠. 계속 돌려보고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장면이나 뭐 아니면 어떤 그런 거 캐릭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신 건지. 예를 들면 딸 캐릭터로서 라든지. 이 영화는 제가 연기를 공부했다기보다 연출적인 연출.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시작부터 갑자기 어머니가 팬티를 벗어서 딸이 손빨래하는 곳에 갑자기 입잖아. 팬티를 냅다 던져버리고 그러고 이제 젖은 팬티를 건네받아서 바로 입고 나가서 이제 오프닝이죠. 안 찝찝한가? 저는 그 생각도 제가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각 팬티니까 이걸 입으면 이걸 못 입죠. 전혀 못 입거든요. 이거 어떻게 입고 입을 수 있나? 심지어 그 영화적 배경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라서 이제 좌운방에 가서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에 팬티를 말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실제로 감독님네 집안이 조금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게을러서 빨래를 제때 안 한다. 그래서 빨래를 그날에서 입고 나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충격을 조금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했던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적 이야기로 담아왔다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이게 독립 영화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차를 치는 장면도 최대한 상업 영화처럼 연출이 되긴 됐어요. 그 장면도 차를 치는 이런 장면 사실 이게 초반에 큰 사건의 발달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본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것도 그랬고 그 양말복 씨는 워낙 그때 상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배우상 후보에도 올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네, 물론 상은 못 받았지만 아무튼간에 정말 유수의 영화제에서 이 영화는 상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마 베를린 영화제에서 파노라마 섹션에도 이름을 올렸던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제 요즘 이런 영화의 트렌드, 예를 들어 독립 영화의 트렌드 보면은 이제 모녀 관계를 담은 뻔한 영화 아니냐. 나는 그냥 트렌드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분명히 있었어. 저는 그냥 보면서 이건 절대 뻔하지 않구나. 절대 뻔하지 않고 사실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좌훈방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아까 얘기했던 팬티 얘기도 그렇고 이제 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 주인공 이정희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전혀 뻔하지 않게 흘러가고 또 중간중간 재미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그 엄마의 남자친구 그렇죠. 관계라던가. 그래서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이제 사실 이거
방구석 미스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마지막 장면,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자기 속옷 사이즈를 이정이 몰랐잖아요. 맞아, 그런데 맞아. 속옷 가게에서 직원에게 사이즈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말이죠. 저한테 이게 넌 뭔 의미인지 모르지 이런.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약간 타인이 컨트롤 되도록 양보했던 인물이었다면 이제야 그렇죠. 정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음. 장면이어서 이걸 넣지 않았을까 싶었고, 수경은 근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았고 어쩌면은 자신의 감정에 어머니는 솔직했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도 빈자리에서 리코더 연주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서툴렀던 두 사람이 결국엔 또 있었던 이야기이다 보니까. 맞아요. 뭐 그런 말도 생각났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으니까 딸도 딸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갈등들, 그리고 거기서 음. 또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미난 영화였고, 음. 이거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YCU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서요. 혼자 영화를 볼 때랑 누구랑 함께 영화를 볼 때 어떤 거를 더 먼저 더 선호하십니까? 전 누구랑 함께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영화의 완성은 끝나고의 그 리뷰와 대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그래 잘 됐어.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냐면은 저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여름을 보고 네. 봤잖아요. 네. 보고는 사실은 서로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서로. 맞아. 어쩌다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봤는데 시사회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가 실망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 원작이잖아요. 그 소설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설의 장점이 이제 제가 상상하면서 그 이미지들과 그 풍경들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이게 애니메이션화가 됐을 때 내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이제 수위와 이경인가요? 수위와 이경의 네네.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실망은 아니고 아쉬웠다. 보니까 이게 인칭이 또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소설의 인칭이랑 작품에서 인칭 시점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되어지고. 아 그래요? 이 작품은 중심이 이제 이경이 이제 맞아요. 중심이라고. 맞아요. 이경의 시선이고 이경의 이제 말로써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아. 맞아. 네, 소설은 나는 이렇게는 아니니까. 맞아요. 이런 게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기서 나오는 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게 결국 너무나 이기적인 자아 그거 아니냐. 맞아요. 자기 변명 아니냐.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이기적이었던 캐릭터에. 맞아. 그런 식으로 너무 흘러가니까 사실은 수위는 엄청나게 국밥 같은 존재, 든든하고 정말 그런 존재인데 이걸 놓쳐?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영화가. 이경이가 욕먹을 캐릭터가 됐다는 게 일단 조금 속상한 포인트. 원래 원작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욕 먹어야 될 캐릭터는 아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좋았던 건 어쩔 때 읽을 땐 이경이한테 이입이 되고 어쩔 땐 수희한테 이입이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받을 수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갑자기 좀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은 아끼겠지만 단편적으로 이 감정에 조금 충실한 캐릭터로 나오다 보니까 아닌데 이경이 저런 애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게 이제 또 라프텔에 있는 시리즈를 사실은 한 7편짜리 시리즈를 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좀 짧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이게 만약에 그거를 엮은 거에다가 플러스 좀 더 이야기를 넣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좋았어요. 그 여름 감성 물씬 나는 사운드들과 그런 것들은 좋았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봉하는 영화에서 보통 이제 개봉하는 영화 보면 뭐 아이들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도 영화는 사실은 거의 개봉의 기회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전 진짜 신기했어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할 수가 있다고. 보통 그냥 IPT로 그냥 팔려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맞아요. 되고만 되는 게 많은데 그냥 극장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극장에서 볼 영화를 이제 아무래도 거의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잘 안 보시니까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독립 영화 일단 위주로 보는데 뭐 영화 인스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영화관 인스타에 올라오는 이제 GV 작품들 또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정말 이거 너무 좋았다. 영화광이나 이제 배우 친구들은 영화를 보는 눈들이 저랑 좀 비슷하니까 그런 추천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또 근데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 보거나 이럴 때는 절대 안 봐요. 이런 무거운 영화들. 좀 무조건 코미디 영화,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맞아요. 뭐 액션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볼 때는 그냥 막 넷플릭스 최근에 보면은 사냥개들 그냥 이런 걸 보지. 아 맞아요. 그 집에 와서까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요? 전 미국 하이틴 드라마 좋아해요. 정말 클리셰 범벅의 그런 영화들. 최근에 그거 넷플릭스 나오지 않나요? 그 하이틴 드라마이긴 한데 이걸 한국으로 옮긴 거 엑소키티 같은 거. 아 엑소키티 같은 거 너무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네버 해브 아이 에버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 작품은 이제 지금 시즌 4가 나와가지고. 그거 어제 봤잖아요. 아, 다 보셨구나. 정말. 요즘 아무튼 좀 밑에 있는 질문을 미리 던진 것 같지만 아무튼간에 아무튼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다. 그러면은 극장에서 혹시 그러면 팝콘은 좀 드십니까? 무조건 먹어야죠. 네, 무조건 드시는구나. 그럼 가장 좋아하는 맛은 어떤 건가요? 카라멜로 가겠습니다. 카라멜. 네, 카라멜 그 중에서도 카라멜이 살짝 이렇게 뭉쳐가지고 팝콘의 형태가 안 보일 만큼 두툼한 카라멜 그런 것들만 쏙쏙 골라 먹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뭔지 알겠어요. 네. 네, 튀겨졌는데 딱 그 부분만 엄청나게 많은 거. 네, 제발 카라멜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 제일 짜증나는 게 카라멜 팝콘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묻은 생팝콘이었을 때 너무 섞였구나. 화나요. 내가 왜 이거를 먹고 있어야 되는가 내 입에서. 500원씩이나 더 주고 있는데. 내 말이. 아무튼 그래요. 팝콘 맛은 카라멜. 그러면 여러 극장을 가보셨겠지만 직접 가보신 극장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고 뭐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마음에 들었던 곳이 있다면? 마음에 들었던 곳? 네네네. 뭐 이러면 시설도 있긴 하겠지만 답변이 좀 달라지는데. 그럼 두 가지 답변해 주시죠. 뭐 시설면 아니면 가본 곳. 아니 경험적인 측면이나 그런 느낌이나. 일단 목동 메가박스 그 최근에 생긴 부티크도 당연히 비싸니까 좋았고 그 코엑스 저희 시사회 본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일반 영화관이에요? 거기는 일반이었어요. 그럼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컴포트관이었거든요. 네. 거기가 양옆에 이제 테이블 둘 수 있는 곳도 있고 의자도 되게 넓고 넓고 쾌적한 느낌이어서 가장 시설적 면으로 좋았던 것 같고. 코엑스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 관들을 다 이렇게 다 세팅들을 다 바꿔놔가지고 좋아요. 코엑스가 메가박스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긴 영화관은 아니고 약간 렌탈 시설 같은 곳인데 홍대 근처에 6명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그런 데가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이제 봤는데 의자가 진짜 편하고 프라이빗하게 이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크리스마스에 단체로 캐롤을 관람했는데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빔 쏴가지고 보면 이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빔 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6개의 의자가 정말 좋은 의자, 정말 편한 의자 6개가 안마 의자 같이 있고 다리까지 얹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고 그 뒤엔 테이블이 있어요. 이 영화 보고 와인 마시면서 이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죠. 그런 데는 이제 사실은 영화가 지루해지면 잠자기에 딱 좋은 시설이긴 한데 아니 진짜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느낀 게 전주국제영화제 일부 시네큐 옛날 시네큐가 지금은 이제 메가박스 다시 원래 메가박스였다가 시네큐였다가 메가박스인 곳이 있어요. 전주에. 왜 그런데요? 계속 뭐 바뀌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메가박스인데 시네큐 로고가 있긴 해요. 좌석에. 좀 이상한 곳인데 아무튼 거기도 몇몇 관은 딱 그 정말 리클라이너 의자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정말 쭉 뻗어져요. 근데 이게 정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영화제에서 영화가 좀 재미없으면 그냥 자는 시간이야. 돈 내고 자라. 돈 내고 자라. 아니 근데 제가 무주 상권 영화제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진짜 돈 내고 영화관에서 3번 정도 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5,000원 주고 잘 바에 카페나 가자 해서 영화 다 취소하고 그런데 거기는 의자가 좀 불편했거든요. 전주국제영화제였으면 돈 내고 잘만 했다. 참고로 영화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체력이 안 받아지면은 다음 영화를 위해서 어떤 영화는 잡니다. 아이, 진짜 그럴 어떤 때 영화는- 찾아가면 좋을 영화관이네요. 예, 거기. 어떤 영화는 이제 딱 그 타임이 이거는 누가 봐도 결말이 예상되는 별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맞아. 딱 영화 많이 보면 그런 게 축적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싶으면 30분 정도 정말 졸림 찾아가다가 에라 모르겠다면서 자는 경우도 있어.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아마 영화제 갔다 오시는 분은 몇 명은 아마 그런 거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자, 그래서 맨 최고의 극장 얘기하다 잠잠한 얘기까지 이제 오니까 이게 광크가 될 수도 있겠네. 경험한 최고의 광크는 뭘까요? 경험한 거 말고 제가 행한 관크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코 골았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 진짜. 그리고 제가 계속 헤드뱅잉 하면은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관에서는 사실 그닥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영화를 많이 안 본 이유가 또 연극 쪽으로 흥미가 조금 옮겨가는 시기라서 연극 광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연극은 좀 많죠. 네. 막 부스럭대는 거부터 부스럭된 소리. 애플워치 불 켜졌다 꺼졌다 막 벨 소리에다가 카톡 소리에다가 아니 이런 스마트워치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영화관 모드가 있는데 내 말이에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요. 할 줄 모른다는 건 사실 거의 몇 핑계가 같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번에 어떤 영화지 말없는 소녀를 볼 때 옆자리였나 봐. 옆에 이제 이쪽 건너편 이제 복도 반대편인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막 위로 올렸다가 막 하는데 계속 불빛이 비치는 거야. 미치겠어 난 진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이게 반짝이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후레쉬처럼 비춰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은은한데 막 진짜 거슬려. 은은한데 거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참. 스마트워치 극장 모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4시간까지 해줬잖아요. 4시간 저희 보니까 4시간까지 돼 있더라고요. 영화 아무리 겨도 4시간 전에는 그래도 대충 인터미션 해주니까. 그렇지. 아무튼 자,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면 그럼 영화 관람 시에 극장에서 관크를 제외하고 좀 불만인 점이 있다면? 극장의 불만인 점. 이게 극장의 불만인지 내 체력의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꼭 졸더라고요. 저도 요즘 비슷해요. 그건 체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약간 영화관의 탓을 해보자면 공기 순환을 좀 잘해라. 그건 맞아. 답답하다. 공기 순환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코로나 때 이게 공포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공기 순환. 네, 공기 순환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공간 아니냐. 근데 막 극장 주층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그치. 반론도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저는 약간 스탠딩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제일 공감되는 얘기다. 진짜. 맨 뒤쪽에 한열은 그냥 스탠딩 해가지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좀 잠 좀 깨면서 보게. 일어나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이거 획기적이다. 왜냐면은 괜찮죠. 이 일부 극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면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운동기계를 갖다 놔가지고 운동하면서 보라고. 자전거 타면서. 우리나라에? 네, 자전거 타면서 보라고. 대박. 있어요. 몇몇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몇몇 관이. 와 그거는 근데 소수관.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체 관람 가겠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서 보라고. 땀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보라고. 자전거 타면서 땀 흘리면서 보라고. 괜찮은데? 왜냐면 집에서도 저도 이제 자전거 타면서 보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 하거나 실내 자전거 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뭐 피파 같은 축구 게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조정하고 있는데 나 달려야 되니까 공받으러 달리는 것처럼 나도 자전거 타고 달려야 돼. 닌텐도처럼. 네, 그런 느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영화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추세이거든요. 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재밌는데요? 근데 그것도 돈 내고 결국 헬스장인가? 돈 내고 헬스장 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영화관인가 헬스장인가 여기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것도 관크 장난 아니겠다. 땀 냄새에 막 그거는 후후 쉬고 막. 그거는 이제 본인들끼리 익스큐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거기 경고문 붙여놔야지. 이거는 책임 안 집니다. 오케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책임? 그거를
그걸 옆 사람 가가지고 땀 냄새니까 땀 흘리지 말고 운동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 저 실례하지만 땀 좀 작작 흘려주세요. 그게 불가능하잖아. 숨 좀 골라주세요. 막 이런 그게 거. 불가능하니까 아마 액션 영화나 이런 거 할 때 좋겠네. 뭐 액션 영화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틀겠죠 뭐. 설마 뭐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 틀고 막 그러지는 않겠지. 그런 거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운동도 아마 그 왜냐면은 그게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 있잖아요. 로키 음악 틀면은 운동 이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아 진짜요? 예, 옛날에 호기심 천국에 나왔어 옛날에. 진짜 호기심 천국. 옛날에 진짜 스펀지 호기심 천국이시네. 90년대 로키 음악 틀고 했을 때랑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음악 틀었을 때랑 달라. 왜냐면 로키 음악 틀면은 그 음악이 있잖아요. 빠빠빠 그 음악이 예, 빠밤 빠밤 때그 음악 할 때 그 그런 이제 뭔가 자긍심이나 이런 게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서 골 때린다. 그게 진짜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보기에 플라시보 효과처럼 약간. 그러니까 아마 액션 영화 틀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볼 잡으러 갈 때는 나도 모르게 밟아지고 그런 것처럼 맞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 나가면 같은 가격임을 가정하고 2D, 3D, 4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2D. 여기 나오시는 분은 거의 다 2D야. 역시 어쩔 수 없어. 근데 애초에 저는 약간 4D가 액션이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거를 잘 안 보니까 그냥 사운드나 뭐 이런 대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D. 다음 질문입니다. 굿즈를 주로 모으시나요? 제가 미니멀리스트라서 미니멀리스트. 사실은 방이 조금 좁아가지고 물건을 안 모으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그 각본집을 하나씩 사고 있어요. 각본집. 결국은 이제 다음 질문인데 뭐 최애 이제 그럼 각본집들 뭔가요? 지금 세자매. 세자매. 네, 그리고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성적표의 김민영. 이렇게. 성적표의 김민영. 다 어떻게 나오긴 나왔었나 보네요. 다 나왔어요. 이제 그거 사야 돼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살 거예요. 다 판매를 했구나. 성적표의 김민영. 왜냐면 아까 그 두 영화는 그래도 조금 약간 그래도 나름 이제 배급사가 메이저급 배급사여가지고 그나마 나왔는데 다 나왔군요 책들이. 이 각본집을 저는 이제 연기도 하다 보니까 성적표의 김민영 같은 경우에는 각본집을 보고 영화를 보기 전에 각본집을 먼저 보고 이거를 저희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끼리 촬영을 했었어요. 연기를 연습하면서 촬영을 해서 이제 단편 영화로 우리끼리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진 원작 영화를 딱 봤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각본집에 있었던 내용들과 실제로 영화가 됐던 게 많이 달라서 좀 놀라웠던 그런 공부도 됐던 책이었습니다. 많이 좀 바뀐 게 있군요. 네. 저도 이 영화를 저는 아마 전주국제영화제 그걸로 봤을 건데 스크리너로 봤겠다. 그때 웨이브 당시에 이제 같이 동시 상영이어가지고 웨이브로 이제 본 기억이 남는데 이 작품도 사실은 그렇죠. 도목받는 독립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작품도 이게 22년에 개봉했지만 2021년 전주영화제 당시에 아무튼 재작년에는 성적표의 김민영, 작년에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작품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각본집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까지 막 여러 영화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즘엔 진짜 각본집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이제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나 다 이렇게 다 나오는. 이런 것도 아마 소장 심리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름 아까 그 여름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 읽었을 때 그 상상력과 제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본집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헤어질 결심 해결 이제 읽어보고 상당히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거기서도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기생충도 각본집이 집에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저도 각본집이 좀 있긴 있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다음 챕터 넘어가서요. 네. 챕터 2 과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써 그러니까 뭐 단편의 기억 조각 말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처음 본 영화는 뭘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집으로입니다. 집으로가 2000 아마 2년도였나? 제 네. 기억이 맞다면 그때 나온 영화인데.
기억에 지브로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마법사의 돌. 네, 그게 제 첫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음, 2001, 2년도쯤. 그래서 뭔가 박구성 미스님이 그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거의 이제 이게 인생 영화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처음 본 아, 블록버스터이고 맞아, 약간 맞아. 뭔가 맞아. 처음 본 블록버스터이다 보니까 원래 다 처음 본 블록버스터에 원래 꽂히기 마련이에요. 원래 맞아, 저 맞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라기 공원이나 백투퓨처 같은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시작한 케이스니까 원래 어쩌다 보면 이제 블록버스터에 꽂히면서 이제 이런 영화도 있네 저런 영화도 있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맞아, 맞아. 이런 장르의 영화도 있었네. 알고 보니까 주라기 공원 감독님이 다른 걸 연출해서 근데 신들러 리스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데 보니까 집으로 그래요.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집으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집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역 유승호 배우님을 보고 제가 약간 저런 스크린에 내 얼굴이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나랑 또래인 어떤 아이가 음, 이렇게 큰 영화관에서 음, 저렇게 큰 화면에 나와서 연기를 하고 사람들이 쟤를 보는 게 관종 심리를 막 자극하면서 나도 저기에 존재하고 싶다. 약간 이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하네요. 저도 뭐 축구 중계 보면서 나도 나중엔 저렇게 중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갔네. 오케이. 예, 뭐 바퀴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뭐 어차피 뭐 언제 말하는 직업인 건 똑같네요. 네, 언제 또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좀 이게 뭔 영화야 하면서 별론데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인상이 좀 바뀐 작품이나 이런 게 있다면 김시표류기라는 영화 아시나요? 김시표리기. 와, 이거 제가 중고등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뭐야 왜 짜장면을 그냥 수영해서 나가? 약간 이런 밤섬에서 수영해서 나가. 왜 밤섬에서 뭘 키워가지고 만들어 먹고 하다못해 서강대교 거기 올라가는 길이라도 없을까? 이러면서 사다리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든 살고자 하면 서울로 갈 수 있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저렇게 궁상맞게 약간 이랬는데 그리고 그거 지켜보는 이제 려원 씨가 네. 굉장히 음침하고 네. 저거는 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답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나가가지고 막 찾으러 가고 이런 게 뭔 영화야? 이랬는데 이거를 이게 정말 숨겨진 명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글을 보고 또 다시 봤는데 와, 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이게 진짜 어른이 되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땐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캐스터웨이의 한국 버전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캐스터웨이는 사실 완전 무인도인데 캐스터웨이 그거죠. 이거 윌슨 공 나오는 윌슨 맞아. 공 나오는 건데 이해준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전에 뭐 천하장사 마돈나도 있었고 이제 그 공동 감독이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 나의 독재자가 있었는데 나의 독재자가 제가 다시 한번 저랑 박구성 미스님이 연애하기 전에 연애할 때 처음 본 영화 연애라기보다는 사귀기도 전에 어쩌다 같이 처음 본 영화였어요. 네, 썸이었잖아요. 그때 어쩌다 처음 본 영화인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거 주연이 박해일 씨거든요. 네. 박해일 씨랑 2017년쯤에 남한산성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라운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인 받으면서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었던 썸 탔을 때 봤던 영화가 이거다니까 그때가 이제 한 3년인가 지났으니까 오래 사귀셨네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러게. 와 대단하네요. 지금 한 8년 지금 되셨어요. 그렇죠. 거의 8년 그 정도 됐죠. 와, 진짜 대단해. 결혼할 때 됐죠. 네. 아무튼 다음 영화가 그래서 다음 영화가 사실 놀랐어요. 또 공동 감독인데 백두산을 연출했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시표류기의 재능이 있는 감독님이 어쩌다 이런 백두산 같은 작품이 나오고 백두산 어땠지? 기억이 안 나네. 뭔지 백두산 모르겠는데. 터져가지고 강남에 막 지진 나고 막 그런 영화가 있었죠.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참 감독님도 알다가도 모른다. 그러시구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반대로 어린 시절엔 좋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인상이 바뀐 작품. 이거는 장르로 말하고 장르로? 싶은데 네. 코미디 장르가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랑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 최근에 이제 어떤 영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근데 제가 대사를 다 유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 아, 뭔지 알 것 같아. 클리셰가 너무 번복돼 있고 내가 이걸 다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코미디는 잘 안 본다. 제가 드라마를 볼 때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집에서 볼 때 넷플릭스 음. 틀어놓고 볼 때 음. 이 다음에 걔가 이제 할 만한 대사 1초 전에 할 만한 대사를 맞아. 내가 말해버려. 근데 그게 맞아. 여기 세상에 맞아. 나도 모르게 소름 돋아.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유행한 드립이나 이제 웃긴 밈들 막 그런 거 다 번복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사실은 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당연히 있긴 있죠. 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로움을 갈구하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별로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렸을 때 봤던 코미디 저도 아마 어렸을 때 봤던 코미디 영화 중에 지금 보면은 별로인 영화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의 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제목만 봐서는 진짜 와 했던 사실 그때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더 별로인 게 있어요. 그때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더 별로인 게 제니 준호라고. 나 뭔지 알아. 김혜성 배우님 나오는 네, 거죠. 그때도 별로였지만 지금은 더 별로야. 다시 보고 싶다. 그때 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니 그러니까 준호. 아마 그때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전학생 이제 준호를 보고 반해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커플이 됐어요. 뭐 여기까지 다 좋아.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임신까지 해가지고 맞아. 했던 임신했어. 내용인데 그런데 그래요. 요 다음부터는 얘기할 건 없고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남은 거는 박혜영 씨의 노래. 무슨 노래죠?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그거 다른 분이야. 그거 사랑을 할 거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있어요. 몰라. 그건 다른 노래인데? 그건 더 옛날 노래인데? 왜냐면 나이가. 진짜 더 옛날 노래예요. 그거 90년대 노래. 그래요? 그랬구나. 자전거 타면서 들을 만한 샤랄라해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글 주스인가 모든 주스인가 뭐 지금 뭐 만나고 뭐 사랑을 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뭐 있어요. 그래요? 노래만 남는 게 좀 있고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시기에 나왔던 영화들 어린 신부 그리고 뭐 그녀에게 속지 마세요인가 뭐 그런 영화에서 김하늘이랑 강동원 배우님 나오셨던 거. 어린 신부도 아마 지금 보라면 절대 좋은 얘기는 못 나올 거예요. 그니까요. 어린 신부 그때는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저도 철컹철컹이지 않나? 저도 쏘는 게 이런 사랑은 이제 몰라도 된다라고 써왔는데 이런 사랑은 이제 몰라도 된다. 알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게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해줘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이 주인공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대성공을 할 정도였으면은 맞아.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맞아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한국 영화면 그때 막 르네상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가 르네상스의 시기였어요? 뭐 올드보이나 2003년도에 뭐 올드보이니 뭐 지구를 지켜라니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대작들이 많았던 시기였으니까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맞아. 근데 그 이면은 사실 그런 영화들 이면에는 이제 이런 영화도 사실 있었거든요. 맞아. 사람들이 기억을 저도 이것도 왜 극장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되기 전에 중학교 때 맹부 삼촌지교라는 영화 있었어요. 나 그거 기억날라 그래. 그거 기억날라 그래. 그것도 코미디거든요. 나 맹부 삼촌지교 본 거 같아 나도. 지금은 얘기해서는 안 될 그 양반 나오는 건데 조재현 씨. 예, 그 양반이 이제 주인공 아빠로 나온 역할인데 아무튼 소희연 씨가 나와요.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친구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아들 명문대 합격을 위해서라면 정말 교육 환경을 찾아서 완벽한 교육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옆집에 누가 왔네 이러면서 내 교육 환경을 방해하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교육 관련 영화에서까지 조폭이 나와야 되는 게 한국 영화 21세기 한국 영화의 일정한 그런 감성이었죠. 네. 그때 조폭 건달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조폭은 어쩌면 하나의 경지가 하나의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코미디에 또 많이 나왔어. 네, 코미디 특히 많이 나오고 조폭 코미디가 그때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라고 하면 안 보지. 맞아. 신라의 달밤인가? 신라의 달밤은 그나마 조금 요 맹부 이런 급이라면 살짝 결을 다르게 하긴 한데
그럼에도 조폭 마누라. 불구하고 조폭 마누라도 사실 조폭 마누라는 그 결 안 가도 되겠다. 왜냐면 조폭 마누라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 6학년 때였거든요. 어떤 애가 그거를 비디오를 빌려온 거야. 저 학교에다가. 음. 근데 초반에 딱 이제 씬이 나오잖아요. 그거 좀 야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난놈이네. 난리가 나가지고 껐지. 아 껐어요? 껐어. 순수해. 난리가 나가지고 꺼서 지금 피드 꺼내줬지. 아 진짜요? 근데 계속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게. 왜냐면 집에서도 저는 그때 얼마나 참했는지 집에서 그거 보시고 계셨는데 나가래. 아 진짜? 내가 나가야 돼. 내가 거실에서 나가야 돼. 진짜 웃겨. 그래서 거실에서 나갔던 얘기. 올드보이도 그때 MBC인가 그때 처음 방송했어요, 지상파에서. 그때 지상파에서 올드보이 했다고요? 지상파에서 올드보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와, 좀 호시절이었다. 좀 모자이크를 했지만 모자이크야 뭐 일부 장면 모자이크를 했지만 또 삭제도 됐겠죠. 뭐 그 장면은. 네. 아무튼간에 저것도 나가래. 난 또 내 방에 가 있어. 양 기자 눈 감아. 눈 감아는 대표적인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눈 감아야 돼. 아니 눈 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비디오 나왔으니까 그건 진짜 눈 감아야 돼. 나는 나가야 돼. 그 장면도 나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없지. 그렇죠. 많이 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나간 걸 조각들을 이제 미싱링크처럼 찾아다니는 그 시가 또 있었고. 이제 난 다 볼 수 있는 성인이다. 이제 그러니까 올드보이도 성인이 돼서야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올드보이는 성인이 돼서 보는 게 맞았어. 왜냐면 그때 보라고 했으면 아마 아까 그 김시필기처럼 답변처럼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 이제 뭐 이게 뭔 영화야 했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야지 보니까 이런 영화였구나라는 게 맞아. 읽혀지니까. 그래요. 아무튼 코미디 영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상이 바뀌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서 여러 의미입니다. 무서워서일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는 영화가 있다면, 작품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의 중국 원작이죠. 그렇죠. 그거를 보고 진짜 마음 아리를 며칠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주동우 배우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한동안 좀 덕질을 했었죠. 주동우. 네. 맞아요. 연기도 잘해, 주동우가 전체적으로. 연기 너무 잘하고 그 가슴 아픈 청초함이 있어. 연민을 가지게 하는 그 얼굴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동우 배우님. 그 소년 시절에 너도 그랬고, 최근에는 아니고 몇 년 전에 개봉했구나. 그 영화도 있었고, 사실 이건 아무도 안 봤을 영화인데 저 언론인 사이로 본 영화가 있어요. 이준기 씨랑 같이 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시칠리아 햇빛 아래라고. 저 그거 유튜브로 짤만 봤어요. 짤만 보셨구나. 한국말하는 주동우 해가지고 그 짤 보고 왔어요. 저 언론시 사이로 봤어요. 아 진짜 어땠어요? 그때 써놓은 게 있다. 참 별로 좋은 얘기는 없네. 아니 그게 진짜 웃겼던 게 뭐 이준기 배우님이 주동우 배우를 딱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너 나랑 사귈래? 뭐 처음 만난 장면 아닌가? 어쨌든 너 내 여자친구 할래? 뭐 이렇게 했는데 주동우 배우님이 한국말을 못하는 척을 하다가 너 미쳤어? 얘가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게 너 미쳤어? 이러는데 자막으로 너 미쳤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준기 배우님이 너 한국말 잘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쳐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그럴 때는 대충 자막에는 너 한국말 잘하는구나 라고 써놓고 너 진짜 못하네. 그러니까 와 저거 어떻게 알아듣고 연기를 했지. 역시 대배우다. 왜냐면 2017년도에 제가 썼던 게 그거였어요. 2017년 당시에 이 6월 달에 아마 개봉했을 건데 그때 영진이 통합전상만 상위 50편 정도의 정통 로맨스가 한 편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상위 50편인데 상위 관객수 50편인데 그나마 비슷했던 게 미녀와 야수나. 근데 미녀와 야수도 정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너의 이름은도 정통론이라고 하기에도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드라마가 성장했었고 그 TV 드라마의 스타가 이제 이준기 씨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달의 연인, 보보경심 여도 있었고 뭐 전성기 시절. 네, 밤을 걷는 선비도 있었고. 밤성기. 그러니까 전성기 시대이다 보니까 그걸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국은 망했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합작 영화라는 게. 맞아요. 왜냐 그 당시 합작 영화가 엄청나게 많았어. 아 그래요? 한중 예를 들면 뭐 그 이름이 엽기적인 그녀 2 같은 경우도 빅토리아랑 같이 나왔었고 그 차태현 씨랑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한두 개 아니었어요. 뭐 손예진 씨도 뭐 한중 합작 영화 하나 나왔다가 망한 거 하나 있었고 또 이제 그 하지원 씨도 한중 합작 영화 뭐
있었거든요. 근데 쫄딱 망했죠 그 영화가. 쉽지 목숨 않지. 검연에 그래. 음. 그것도 망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조동원 씨 영화 중에는 그 외에도 뭐 아마 그걸 많이 추천하시는데 제가 못 봤어요. 산사나무 아래를 추천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요? 꼭 나도 보라고. 봐야겠다. 아무튼 추천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도 있었고 뭐 그 외에도 넷플릭스 아마 공개됐던 게 먼 훗날 우리였나요? 저 그거 좋아했어요. 이거 넷플릭스에서 이제 문 닫네요. 그래요? 네. 에이. 오리지널 이전에 넷플릭스 종료 이거 녹음 시점에 이미 종료됐네요. 아씨. 방송 진짜 시점에 이미 종료됐어. 네. 진짜 많이 봤어. 그렇군요. 아무튼 이 작품이 저는 아무튼 그해 써왔네. 그해 최고의 중국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해 만들어진 중국 영화 중에서는 이게 최고였다. 저 그거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스타이즈 본 보고 또 며칠 잠 못 잤죠. 그 마음 아픔에. 스타이즈 본. 네, 그때 OST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 게 스타이즈 본이었고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OST를 들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찔찔 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스타이즈 본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원래는 이제 스타 탄생 옛날만 해도 이게 영화가 한 이게 네 번째 리메이크였거든요. 진짜요? 네. 1937년도에 한 번 있었고 1954년도에 한 번 있었고 진짜요? 76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 다 어떻게 상을 받았어. 37년도엔 각본상 받았고 아카데미에서 76년도엔 주제가상 받고 이번에도 주제가상 받았고 쉘로우로. 대박. 그러니까 어떻게 상을 하나씩은 그냥 클리셰 덩어리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아카데미 상을 하나씩 어떻게든 챙겨 받았거든요. 사실 그거잖아요. 성공한 가수가 무명 가수 성공시켜준다. 원래 그러니까 스타 탄생은 옛날 초창기에는 이제 무명 배우가 스타가 되는 얘기였고 이거는 뭐 가수가 살짝 바꾸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줬던 힘은 저는 레이디 가가였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진짜 저는 레이디 가가의 재발견이었고 어쨌든 클리셰 덩어리인데 이거를 그렇게 유치하지 않게 만든 건 배우들의 힘 그리고 음악의 힘도 있을 거고. 브래들리 쿠퍼가 사실 이게 첫 번째 연출 작품이었거든요. 진짜. 네, 연출 작품에서 첫 번째인데 이 정도 그 능력을 딱 보여줬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했어요.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연출작이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거든요. 마에스트로라고. 마에스트로. 이번에 마에스트로 아마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에스트로 아닌 줄 알 거예요. 브래들리 쿠퍼가 마에스트로 이제 그 캐릭터가 맡았는데 네. 전혀 약간 분장의 힘이죠. 네. 이 레오나드 번스타인 이제 작곡가를 연기하게 됐는데 분장이 아마 이 흰머리. 네. 대박. 분장이 아마 아카데미 분장상 그래서 1순위다. 이거는 무조건. 와 대박이다. 내년 나무주연상도 거의 확정 아니냐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인데요?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브래들리 쿠퍼가 직접 이제 감독하고 제작자들이 다들 내가 제작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사람들이 마티 스콜세이지도 그 제작자 이름 들어가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토드 필립스 감독까지 다 같이 이름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코 감독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나도 제작해줄게 엄청나게 이제 오고 있는데 어떤 영화 또 영화 관련된 영화 인물이잖아요. 영화인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또 아카데미에서 또 반향을 일으킬 영화라서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또 얼마나 왜냐면 레나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작곡한 그런 정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작곡가이고 지휘자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 이거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가 올해는 또 한번 왜냐면 넷플릭스가 아직까지 아카데미 작품상이 없어요. 그래? 의외다. 네, 의외지만 그 심지어 옆 동네 애플 TV 플러스가 코다로 상을 받았어요. 코다. 네, 작품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그러니까. OTT인데 왜 작품상은 우리가 맨 먼저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는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이스트로도 엄청나게 기네요. 2시간 36분이 될 거라는데 그래요. 스탠딩석 만들어주세요. 좀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스타이즈본 저도 노래가 저도 이게 밤중에 목동씨 집에서 봤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지 써놨는데 목동씨 집에서 봤었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시는구나. 네, 저는 어디서 봤는지는 기록을 해놔요. 와. 극장이면. 대박. 그래서 이제 갈 때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또 추가했던 거. 이제 기존 작품이 없던 게 아무래도
성소수자에 대한 주인공들의 태도 이게 사실 없었거든요. 이 기존 작품 당연히 없었겠죠. 70년대에 뭐 그런 게 없었죠. 왜냐면 그다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본디스웨이 같은 노래도 있었고 애초에 이제 크루들과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드래곤 문화가 이 작품에 나오죠. 맞아요. 예를 들면 공연할 때. 네, 사실 기존 작품들 없었던 건데 이번에 또 추가된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4개가 나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의 취향과 맞지 않다고 약간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술이랑 노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태도 같은 경우 그런 걸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에도 뭐 작품상이든 뭐든 후보에 오른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뻔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영화 넘어가서 그러면은 미성년 시절에 어쩌다 본 처음 본 성인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기억이 납니까? 네, 녹색 의자라고 아십니까? 녹색 기자. 이거 뭐 OCN입니까? OCN이냐고요? 네, 어느 채널에서 나온 거예요? OCN. 진짜 어릴 때 막 초등학생 때인데 기억도 안 나는데 TV? OCN이었겠죠 뭐. 뭐 TV에서 아무튼 나왔으면은 뭐. TV에서 돌리다가 봤는데 이 생전 처음 누군가가 뽀뽀신 드라마 뽀뽀신이 아니라 키스를 하고 배드신을 막 하고 노출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그냥 그 장면과 그 주연 이제 남자 주연 심지호 배우님의 충격적인 비주얼만 기억에 남았던. 너무 잘생기셨던 그 얼굴만 기억에 남고. 이분은 요즘 드라마 좀 많이 나오시고. 네, 뭐 KBS 드라마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최근에 아빠가 되신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떠올랐어요. 아, 녹색 의자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군요. 녹색 의자. 예. 마치 이런 거죠. 저기 누구지? 그 Tell Me Something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옛날에 그것도 OCN에서 엄청나게 많이 터졌던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정확히는 처음부터까지 본 적은 없어. 근데 어떻게 본 기억은 있어. 조각조각. 조각조각의 기억이 있거든요. Tell Me Something이 아니고 그 뭐지? 서머타임. 서머타임. 서머타임 맞아. Tell Me Something이랑 서머타임이 옛날에 엄청 헷갈렸어. 둘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4글자인 것밖에 같은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가 이제 김지현 씨랑 류수영 씨 나오거든요. 류수영 씨. 류수영 씨가 이제 그걸로 기억났거든요. 요즘은 류수영 씨 하면은 막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시고. 편스토랑.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인데. 맞아. 딱 그거 생각 먼저 나고. 그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추가적으로 영화 관련돼서 다른 이야기들 가장 좋아하는 뭐 오프닝이나 엔딩은 뭔지, 뭐 배우들은 누군지, 뭐 장편 애니메이션은 뭔지, 뭐 로맨스 영화는 뭔지 등등등, 그리고 최근에 또 다녀오셨던 무주 영화제 관련된 소감들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